예,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TMA의 정원범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TMA는 마스크 테스트라든가 이런 시험 인증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시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인증과 실제 인증에서 어떻게 챙겨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CE 인증 절차 그리고 FDA 인증 절차를 저도 조금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E 인증 절차는 뭐 프리 디자인 스텝, 디자인 스텝, 그다음에 서티피케이션 스텝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뭐 사전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는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증화 작업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세부 주의사항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제조사라든가 아니면 수입사 이런 사에서 이제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시험이나 아니면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보면 이제 승인 기관 혹은 뭐 이래서 이제 노티파이드 바디라고 해서 MB라고 하는 제3의 인증 기관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SGS 같은 경우가 이런 인증 기관에 속하고 그래서 이런 인증 기관들을 통했을 때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서 앞에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이 좀 있지만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문서 오늘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술 문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이제 적합성 평가 보고서, 지침과 규격에 대한 적합성 평가 보고서를 제일 중요시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평소에 우리 제조하는 업체에서 평소에 준비하고 만들어 놔야 나중에 이제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DOC하고 COC 오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DOC는 이제 자기 적합성 선언서, 그 다음에 COC 같은 경우는 제3의 인증에서 인증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DOC는 어디에 쓰이고 COC는 어디에 쓰이는지를 오늘 많이 들으셨을 건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CE 인증에서 KF9480 그다음 KF9480을 여러분들이 수출을 할 때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덴탈 공산품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의료라서 MDD, 의료에서 DOC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KF9480을 개인 호흡 보호구로 만약에 PPE로 산다면 COC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규격입니다. 오늘도 규격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EN14683, 그 다음에 EN149. 규격 얘기를 많이 하시고 시험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장비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EN이라고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그러한 통용되는 그런 규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은 ISO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특별하게 EN이라는 걸 붙여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의료용 마스크 같은 경우 이제 받으려면 다른 이제 인증이 필요한데 요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EN14683 즉 MDD 인증을 받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영어로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General Materials and Construction and Design 요거는 이제 재료나 구조 혹은 디자인에 대한 평가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BFE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BFE는 올해 9월에 추가로 시작처에서 지금 마스크 테스트할 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가된 항목이고 이게 이제 세균 여과 효율 시험입니다. 중요성 들어보세요. 세균 여과 효율 시험. Differential Pressure 그 밑에 있는 것은 통기성을 위한 차압 시험. 그 밑에는 Syngenetic Blood Penetration for Face Mask. 그러니까 인공 혈액 침투 저항성 시험이라는 겁니다. 인공 혈액 침투 저항성 시험이고 요거는 이제 대신 클래스가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2R이 있는데 클래스 2R에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얼 클리니스 그래서 미생물 한도 시험 그 밑에는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그 다음에 마킹, 라벨링, 포장 이렇게 봅니다. 자, 요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SGS라는 그 인증 단체가 노티파이드 바디라고 해서 제3의 인증을 대행해주는 기관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코티티라든가 아니면 뭐 카트리 아니면 PT처럼 시험소 해주는 기관이에요. 물론 이제 국내 그 SGS 이제 한국 지사가 있고 한국 지사에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지사에는 이런 테스트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SGS에다가 인증을 이제 요청을 하면 그 다른 이제 해외에 있는 실험실이나 자기들 이게 그 다른 지사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요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한 게 요 내역이 EN14683 시험에 대한 거고 요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다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박테리얼 필트레이션 이피시언시 즉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세균 여과 효율 시험이 제일 중요하고요. 요것을 잘 테스트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EN14683의 이제 실제로 그 규격서에 보이는 그 테스트가 요런 결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BFE 같은 경우는 타입 1, 그러니까 타입 1 같은 경우는 95% 이상, 타입 2 같은 경우는 98% 이상, 타입 2R 같은 경우는 98%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타입 2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혈액 침투 저항성 시험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이제 EN149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즉 우리가 KF9480, 99를 낳은 이유가 미세먼지를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마스크잖아요. 그래서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대응용 마스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용이냐 아니면 개인 보호 장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출을 어떤 목적, 어떤 마스크 형태로 추출할 것이냐. 왜냐하면 KF8094가 아까 보셨듯이 의료용에도 속할 수 있고 개인 보호 장비에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테스트하는, 즉 시험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EN149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시 알고 있는 그런 시험들인데 토탈 인워드 리퀴지 이게 이제 누설률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이 시험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비와 함께 보여드릴 거고요. 자, 페네트레이션 오브 필터 매트리얼 요거는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분진 포집 효율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분진 포집 효율 시험의 퍼센트에 따라서 KF94, KF80, 그 다음에 KF99, 그 다음에 N95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험일 것 같아요. 자, compatibility with skin은 뭐 피부 적합성,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하지 않은 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난연성 시험, 그 다음에 안면부 이산화탄소 농도 시험,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헤드 하네스 같은 경우는 두상 적합성이라고 그냥 제가 붙였는데 정확한 명칭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에 혹은 두상에 잘 맞느냐 이런 걸 보는 것 같고, 그다음 필드 오브 비전은 이제 시야, 그다음에 익셀레이션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호기 밸브라고 해서 여기 이제 밸브를 다는 것 그런 마스크들에 대한 테스트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브레스팅 레지스턴스, 흡기 배기 저항 시험.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흡기 저항 시험을 합니다. 흡기 저항 시험을 하고 있고 마지막은 이제 탈착 부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볼 일이 있으니까 조금은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 표도 EN149의 규격에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FF1, FF2, FF3에 따라서 지금 맨 위에 이제 첫 번째 표 테이블 1 페네트레이션 오브 필터 매트리 분진 포집 효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26일, 그 다음에 26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좀 잘 보시면 80, 그러니까 빼면 80, 94, 99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100에서 20을 빼면 80이 80이 되는 거고 100에서 6을 빼면 94가 되고 100에서 1을 빼면 99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80, 94, 99가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80, 94, 99랑은 또 다릅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테스트 시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흑백이 저항 시험이고, 그거는 이제 차압을 말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시험 나중에 장비 같이 매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유럽 CE 인증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List of Notified Bodies under the Regul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뭐냐면 제3의 인증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COC 인증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3의 인증기관 리스트가 그러니까 유로에서 EU에서 이렇게 좋게 리스트를 쭉 국가별로 쭉 만들어놨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찾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찾으시냐면 구글에서 CE 마스크 노티파이드 바디, 노티파이드 바디는 저기 위에 떠 있죠. 네. 그러니까 CE 마스크 노티파이드 바디를 찾으면 검색을 하면 첫 번째 이상한 사이트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eu.europa.eu, 즉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PDF 파일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for Protective Equipment. 그래서 보호 장비에 대한 인증 과정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문서가 나와요. EU에서 발행한 문서고 PDF 문서인데 그 맨 밑에 문서의 맨 마지막으로 가면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리스트가 이제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면 이제 사이트로 이동이 되고 그 이동해서 보시면 이제 해외 인증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고 유럽에 인증해서 이런 것들을 보내려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귀찮고 어려운 거니까 쉽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다 좀 더 쉽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다 보니 그래서 많이 SGS 인증기관을 이용하다 이겁니다. 자, 이제 EU까지는 이렇게 CE까지는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FDA입니다. FDA는 3개의 조직이 있어요. FDA가 많이 잘 들어보셨지만 미국 식품의약처죠. 그 밑에 산하의 CDC, 질병관리센터, 그 밑에 NIOSH,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까도 많은 분들이 앞에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세먼지에 대한 그러한 그 종류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KF80, KF94가 일반 덴탈이나 아니면 의학용 공산품으로 갈 수도 있고 거꾸로 다른 데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앞에 다 다뤘으니까 미국에서 인증하는 거는 클래스 2 510K 여기에 NIOSH 인증하는 겁니다. 여기서 규격은 ASTM F2100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리스트에 보면 박테리얼 필터레이션 이피션시 BFE 여전히 나왔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유럽이랑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퍼런셜 프레셔. 네, 요것도 이제 차압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 필터레이션 이피션시. 요거는 PFE라고 합니다. 요거는 옆에 써 있는 게 뭐냐면 라텍스 파티클 챌린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진 포집 효율 시험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네, 분진 포집 효율 시험은 보통 NaCl하고 파라핀 오일을 사용하고 그리고 입자 사이즈도 다르고요. 그런데 얘는 라텍스 파티클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는 이제 측정하는 센서를 좀 조금 다른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내에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험인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쪽으로 인증 510K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쪽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신제틱 블러드 페네트레이션 포 페이스 마스크잖아요. 이것도 인공혈액 침투 저항성 시험입니다. 플레이머브럴티는 난연성 시험이고요. 그래서 인공혈액 요거 관련해서는 국내 의료용 마스크도 인공혈액 관련해서는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더 한 페이지만 더 보고 말씀드리면 이제 요게 말하는 FDA에서 나오는 인증서 형태이고요. 요 형태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해외 유럽이나 미국에다가 마스크를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증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이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마스크를 어떤 목적으로 수출할 것이냐를 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국내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면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염두를 해 두셔야 막상 우리가 수출을 위해서 인증을 받으려면 이러한 품질 관리 그동안 했던 테스트들의 이런 기록들이 참고가 돼서 그리고 새로 인증받는 것까지 해서 자기 적합성 선언을 한다든지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료용이냐, 보건용이냐, 아니면 개인 보호 장비냐, 이렇게 기준을 나누셔서 시험법을 혹은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품질 관리에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지금 마스크 업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어려워하고 돈을 제일 많이 쓰는 테스트가 뭐냐? 그게 바로 분진 포집 효율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토매틱 필터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분진 포집 효율 시험기라고 하고 대표적인 제품들을 가져왔어요. 물론 저희 회사 제품도 있지만 TSI 8130A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TMA의 FT2020, 그다음에 TRD109라는 제품들을 먼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아마 TSI 8130A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미국의 TSI에서 만드는 제품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 업계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 필터를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TSI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붙여야지만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실제적으로 이제 가격은 한 15만 불, 조금 더 싸면 뭐 그럴 수도 있을 좀 작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5만 불 정도 하고 좀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TMA FT2020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국내 제조입니다. 제조는 국내에서 만드는 거 없고 컴퓨터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보다 정확한 좀 테스트가 나오고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TSI의 이제 8230A에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실제 측정하는 센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토미터라고 하는데 요거를 채용을 했어요. TMA FT2020은 TSI 포토미터를 채용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TSI 에어로졸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진 포집 효율이라는 것은 NaCl 즉 소금이죠. NaCl하고 파라핀 오일을 소량으로 해서 압력을 줘가지고 기체화하는 겁니다. 기체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파티클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쏴서 마스크에 쐈을 때 얼마나 침투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어로졸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거를 침투했을 때 얼마나 농도를 체크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다. TMA FT2020 같은 경우는 뭐 한 12만 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TRD109 같은 제품은,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요 제품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요 제품은 이제 독일하고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왔고, 이제 제품 자체는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컴퓨터를 지금 화면에 보시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잖아요. 컴퓨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은 대략 한 5만 불에서 6만 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제품들이 있고, 특별하게 특별하게 뭐 필터를 해외를 전량 수출한다 이런 업체 아니면 마스크를 전량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업체가 아니라면 정확한 데이터가 TSI나 아니면 뭐 심지어 지금 카틀이나 아니면 뭐 코티티 같은 경우도 TSI 제품을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면 그 바이어가 요구를 하면 TSI를 제품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가 KF94나 99나 아니면 뭐 엔고도 마찬가지고 수출용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저런 다른 이제 다양성 있는 기계들을 생각해 볼 만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뉴스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비즈에 나온 건데, 이건 조금 된 뉴스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하는 얘기가,
해외 수출에 대해서 그리고 인증에 대한 얘기고 이런 얘기인데 EU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지금도 장난 아니지만 확장되면서 중국 제품들을 많이 마스크를 막 수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품질이 정말 심각하고 막 지금 어느 대부분 이제 의료진을 위해서 수입을 했었던 건데 어디 그 병원 창고에 처박혀 있다든가 뭐 이런 지금 현실이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마스크 업체가 피해를 봤어요. 얘네들 때문에, 중국 애들 때문에. 그러면서 중국 애들 마스크들이 이제 많이 망하면서 그런 기계들이 이제 한국으로도 많이 넘어왔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인증을 받고 해외 수출을 하려고 했더니 저런 중국 애들이 이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좀 엄격해졌다라고, 보다 조금 더 엄격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증 과정이. 그 다음은 마스크 필터 10개 중 7개는 성능 품질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저희 지금 회원사 중에서도 필터 제조하시는 분들 계시고, 마스크 제조하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 기계 테스트를 품질 관리에 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게, 어쨌든 마스크 필터 같은 경우는 재료잖아요. 재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부직포를 통해서 마스크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필터 납품받는 이 필터가 물론 인증서를 첨부를 하겠지만 인증서 첨부를 해서 가져오겠지만 이 필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인증서만 보고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마스크 품질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 성능도 항상 제조사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빈집포집 효율 시험기를 어느 회사에 납품을 했었는데 인증받은 이제 필터라고 해서 봤더니 이제 인증서는 이제 자체 인증서였어요. 어디 공인 인증서는 아니었고 자체 인증서였고 이거를 가지고 와서 필터 테스트를 했는데 저희 기계에서 안 나온 거죠. 통과가 안 되고 막 현저히 낮은 수준에 나왔더니 이제 그 필터 제조하는 그 업체 대표님 오셔가지고 화를 내시고 왜 인증받은 건데 그런 거냐 라고 해서 저희가 아니 저희는 기계에서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믿으시길래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납품했던 업체와 함께 그 한국의료시험연구원 카트리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결국 그 결과가 저희 거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필터 제조 공장 업체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이게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수시로 체크도 하셔야 나중에 품질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끝없는 품질 부적합 마스크, 약국도 주의보 이렇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식약처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시에 뭐 편의점에 약국이 제일 많겠죠. 약국에 방문해서 완제품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이걸 뜯어보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불량이냐 아니냐를 해서 결국은 뭐 제조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품질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특히나 국내에서도 이런데 해외에다 수출하려고 하는데 품질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수출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혹은 회원사님들께서도 이런 품질의 문제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혹은 시설 기준령 시행 규칙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허가 받으실 때 제조 공장 허가 받으실 때 시험실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 밑에 보면 예를 빨간 글로 한 게 예거든요. 측정기, 자동화 필터 시험기, 전자저울 두께기, 흡기정, 측정기, 뭐 여기에 더 들어가면 뭐 짜질구리하게 뭐 자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뭐 들어가면 이제 고액이지만 분포집 효율 시험기, 분진포집 효율 시험기,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박테리아 투과 시험기. 네, 그래서 뭐 BFE 같은 경우도 들어가겠죠. 예입니다. 저거는 예입니다. 저렇게 시설을 맞춰 놔야지만 허가가 나오죠. 그런데 많은 회원사님들이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저게 뭐냐면 저 시험실이 없어도 위탁 업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품질 검수를 할 수 있다면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내줬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제조할 때마다 뭐 카트리든 코티티든 어디든 가서 마스크 지금 시험을 했을 거고 물론 허가 받을 후에도
했을 거고 그런 비용들이 조금씩은 이제 좀 쌓여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아와 같은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17조에 보시면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매 제조 번호마다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따라 품질 검사를 수행하고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마스크 인증은 처음에 시험기간 해가지고 식약처 인증 허가 받고 딱 나서 제조를 막 하시고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안 하신다는 거죠. 나중이니까 일단 허가 받고 마스크 막 기계 설치하고 마스크 막 제조 막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막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근데 이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아무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실사를 나오기도 하고 식약처에서 실사를 나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국이나 이런 데서 완제품을 가지고 가서 실제로 적합한지 아닌지 품질이 괜찮은지 아닌지 테스트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허가 취소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QC 품질 관리를 평소에 해 주셔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도 이런데 해외 수출할 때는 당연히 이런 자료가 없으면 인증받는 게 정말 까다로워요. 예를 들면 기술 문서 작성할 때 CE 같이 유럽에 출출해서 기술 문서 작성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술 문서 작성하는 거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모듈 얘기 오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품질 관리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으시면 수출은 정말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조 단위별로 제조 관리 기록서와 품질 관리 기록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갖추고 그거를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왜? 식약처에서 언제 실사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이런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 수출할지 모르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안 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신경을 꼭 쓰셔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품질관리 기준서에서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품명, 제조번호, 관리번호, 제조 연월일, 시험 지시번호, 지시자, 지시 연월일, 그다음에 시험 항목 및 시험 기준, 검체 채취자, 채취량, 채취장소, 오염 방지 대책, 그다음 시험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지하는 방법, 시험 시설 및 시험 기구의 점검, 안전성 시험, 주성분 및 완제품 등 보관용 검체의 관리, 표준품 및 시약의 관리,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조사별로 다 다르게 작성합니다. 그런데 저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몇몇 가지 샘플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대외비입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런 서류 자체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을 염두에 두신다면 가급적이면 영문으로 작성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안 주시더라고요. 그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시험 성적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성적서는 아시다시피 코티티나 카트리에서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을 좀 제가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보는데 저희가 납품한 한 마스크 제조 업체 같은 경우는 분진 포집 효율 시험 테스트 같은 거, 분진 포집 효율 시험 같은 거 하루에 100번 정도 합니다. 100번에서 120번 정도 하는데 보통 분진 포집 효율 시스템 한 모델, 한 마스크, 한 종류에 대해서 12번의 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NaCl 6번, 파라피놀 6번. 왜냐면 국내는 2개를 다 해야 되니까. KF94 같은 경우는. 2개, 6개니까 12번이잖아요. 하루에 120번 분진 포집 효율 시험기를 돌린다고 하면 최소 10개 제품 혹은 10개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품질 관리 QC를 위해서 인증기관 코티티나 카트리에 보내서 시험 성적서를 계속 발부받아야 되는데 한번 하실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뭐 좀 적게 잡아서 10만 원으로 예를 한다면 아까 제가 하루에 120회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개 모델당 뭐 10만 원, 5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요즘 뭐 기계가 많이 그런 인증 기능을 좀 했고 시간도 좀 2, 3일로 줄어들었으니까 5만 원으로 잡으면 하루에 10모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거 받는데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달이 되면 150만 원, 아니 1,500만 원이 되죠. 30개라니까. 150만 원에 30이라면 1,500만 원. 그럼 1년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1억 8천만 원. 근데 신경 안 쓰셨죠, 여태까지. 네. 그냥 마스크 제조하고 판매하시기 바쁘셨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셨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시에 어떻게 점검이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것들을 반드시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자체적으로 테스트킷 시험 설비를 해놓고 이게 물론 당연히 초반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시험 기간에 계속 의뢰를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자기 품질에 대해서 이런 품질 관리서를 기록하고 중요한 것이 나중에 해외 수출을 할 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오늘 그 설명회가 해외 인증 설명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궁금해 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반드시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시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그냥 일반적인 그림이고 저런 모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인장력 시험기입니다. 인장력 시험기는 사실은 여러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필터 같은 경우는 필터에서 뭐 필터 여러 가지 아니면 겉감 필터 아니면 끈부터 시작해서. 근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여기 옆에 있는 고리 요 끈 있죠. 요 끈이 잘 버티는지. 제가 이제 얼굴이 커서 그런데 얼굴이 커가지고 마스크 쓰면 이 끈이 잘 끊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험으로는 이제 분진푸집 효율시험기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컴프레셔에서 압력을 기계 안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에어로졸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에어로졸을 밀입자를 만드는 거죠. 밀입자를 만들어주는 거에서 만들어서 마스크에다 쏴주면 마스크에서 통과되는 양이 얼마 되느냐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NaCl과 파라핀 오일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보통 포토미터라는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저런 지금 나와 있는 저런 공식에 의해서 효율을 측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80, 94, 99죠. 네, 99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국가별로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국가별로는 좀 이따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자, N95는 미국이죠. NIOSH, 아까 말씀드렸죠. N95고. 그 다음에 중간에 FF2 같은 경우는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KN95 같은 경우는 중국이고, 그 P2 넘어가서 코리아 클래스죠. 이게 KF입니다. 그 옆에 일본이고요. 자,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테스트 에이전트가 달라요. 그래서 미국의 N95 같은 경우는 NaCl만 테스트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NaCl이랑 파라핀 오일 돼 있죠. 그리고 KN95 같은 경우는 NaCl, 즉 중국은 NaCl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NaCl이랑 파라핀 오일 두 개를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기준은 비슷비슷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플로우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N95는 분당 85리터의 그 압력을 줘서 보냈을 때 측정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95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85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 95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KF80 같은 경우는 NaCl만 테스트하고 그래서 유량이라고 하는데 유량이 85냐 95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이 좋게 다르기 때문에 저 기준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FDA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럽의 EN 기준이라든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궁금해. 이거를 빨리 테스트해서 내 결과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궁금한데 이거 할 때마다 인증기간 넘기고 하면 그만큼 시간도 또 까먹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번에 추가된 박테리아 여과 효율기라는 거예요. BFE라 통상 박테리얼 필트레이션 이피시언시 테스터. 네, 모양은 뭐 저런 모양이 아닙니다. 이 실험 자체는 원래는 클린 룸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박테리아를 배양하는 실험이 반드시 수반되고 그 박테리아가 몇 개인지를 세야 되는 실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클린룸에서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기술에 의해서 클린룸이 아닌 경우에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자, 옆에 지금 아주 조그맣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 어디에 있냐면 의학 외품 시험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험 방법 다 하는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6개의 통이 있어요. 6개의 띠가 그려진 통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앤더슨 캐스케이드 임팩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데르센 캐스케이드 임팩터라고도 합니다. 저게 뭐냐면 층으로 되어 있어요. 층에다가 샬렛 같은 것들을 넣어놓고 위에서 박테리아를 똑같이 에어로졸을 만들어서 쏩니다. 그러면 층이 지나면서 점점 층에다가 이제 층이 구멍이 다 다른데 그 구멍에 맞는 애들이 다 걸러지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기에 있는 그 박테리아가 침투된 거를 맨 위에 이제 시편 놓고요. 가지고 와서 박테리아를 배양을 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는 제가 저렇게 한 사진 하나만 놨지만 저기에 딸려서 실험을 해야 되는 테스터들이 장비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사실은 작년 9월에 됐고 기존 업체들은 좀 유예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허가받는 업체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에는 분진포집 효율 시험이랑 뭐 인장력 테스트 그다음에 흡기 저항 그다음에 BFE는 거의 반드시 하고 있고 지금 저 인증기관에 지금 시험기관 있잖아요. 국내 시험기관에서 BFE를 테스트하는 시험기관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거기 막 시험이 밀려가지고 저거를 시험을 받고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금 뭐 카트리나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구축은 해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빠른 마스크 제조 회사들은 지금 저거를 자체적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 진행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압력물 흡기 저항 시험기는 차압이에요. 그래서 내보냈을 때 바람이 쭉 나오는데 얼마나 압력이 새느냐 요걸 보는 건데 압력을 통해서 그래서 저런 모양에 있는 시험기기들 많이 봤을 거예요. 저기 마네킹 같이 생긴 거에다가 마스크를 딱 밀착시키고 압력이 얼마나 버티는지를 체크하는 거고 옆에 있는 그런 설계도 이런 것들은 물론 저게 보건용 마스크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거지만 아주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저런 실험기기 모양이면 저런 거는 안면부 흡기 저항 시험기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면부 누설류 시험인데 요거는 사실은 기존 마스크 제조 업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실제로 테스트하는 인원이 필요해요. 사람이 직접적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마스크를 찬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누설류를 재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시험이 국내 마스크 테스트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험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과 유럽과 미국에서 KF 보건용, 산업용 뭐 의료기기 나와 있지만 어쨌든 분진포집 효율하고 안면부 흡기 저항하고 누설률 이렇게 만드는 거 요거 가지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SGS 얘기만 마지막으로 좀 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SGS 시험 성적 작성하는 겁니다. 시험을 이제 의뢰를 해서 작성하는 데 필요한 거고요. 요거는 좀 사실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좀 앞에 페이지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EN14683 즉 그래서 SGS를 왜 말씀드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증기관이고 시험기관이에요. 그리고 CE 인증에서 인증을 대행해주는 기관이기도 하고 SGS를 특별하게 SGS 인증을 요구하는 바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 인증서고 특히나 국내 인증서보다도 좀 더 인증을 받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시험 의뢰는 국내 그 업체에다 하면 됩니다. 시험 의뢰는 CE나 FDA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의뢰는 EN14683 혹은 EN149 이걸로 하는데 EN14683 같은 경우는 대략 배송료하고 부가세 빼고 대략 한 $2,900 2,900달러면 3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들고 소요 시간 한 15일. 그래서 대략 한
20개의 샘플을 보내야 되고요. EN149 같은 경우는 5,500달러가 들고 비슷한 소요 시간이 듭니다. 5,500달러면 61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쓰는 이제 AS2100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3,900달러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이제 그 시험 요청서를 가보면 전부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전부 영문으로 작성해야 되고 요런 시험들을 시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적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영문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샘플 아까 말씀드린 개수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SGS 인증은 요거는 이제 지금 마지막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요거는 사실 필터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SGS 인증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필터에 대한 거지, 필터에 대한 것이지, 그, 마스크 자체로 인증받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해외에서 우리가 국내에서는 상관없지만 해외에 수출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SGS 인증서가 상당한 유효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인증서에 보시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유해성 이런 것도 필터니까 유해성에 대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EN 규격에 대한 그런 인증 시험을 받고 인증을 받게 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과치들이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린 규격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치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인증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장비하고 시험 방법하고 인증 관련된 인증 뭐 대행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건데 시간 관계상 어쨌든 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부분은 이제 협회 쪽으로 좀 문의를 해주시거나 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또 준비된 걸로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